옷 졌습니다. 양말 졌습니다. MC 있습니다. 연기 있습니다. 연극 있습니다. 영화 있습니다. 휴지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걸릴 것 같아. 되게 당혹스러울 때는 버스라든지 이런 거 타면 제가 광고한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마포대교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 도착한 데가 여기였어요. 석불사였어요.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마포 석불사.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도심 속 명찰입니다. 모녀처럼 자매처럼 비구니 스님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절의 역사가 오래되고 주택가에 있다 보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대대로 석불사에 다니는 신도가 참 많습니다. 성우 안지환 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손잡고 다니던 절을 자신이 다니고 있고 이제는 딸도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성우인 안지환 씨는 1993년 MBC 성우 11기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드라마, 교양, 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의 인생과 불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 손잡고는 그렇고 엄마 손잡고 했죠. 같이 했지요. 아니야. 엄마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아버지랑 같이 올 때는 이제 뭐 초파일이라든지 그럴 때,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 생신 때도 오고 그럴 때 같이 오고. 예전에는 이제 이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정통 한옥같이 생겨가지고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요. 되게 안 좋으셨을 때인데 엄마랑 절에 가자 그래서 이 밤중에 무슨 절을 가지? 그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스님들 주무시는 방 창문을 똑똑 두들고 거기 스님이 이렇게 하고 이거 들어오시라 그래서 닫혔던 절 문이 열리고 방에 들어가서, 저는 약간 누워있었나? 어려서 애기 때니까 약간 좀 그렇게 있었고, 저희 어머니랑 스님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석불사가 대대로 신도인 분들이 워낙 또 스님이 잘하시기도 하고 주민 가족들은 우애가 참 깊으신 것 같아요, 신도분들이.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그 시어머니시죠. 제 할머니랑 여기를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태어나기도 전에 스님 위에 연세 드신 노스님들 되게 많이 계셨었는데, 이제 스님이 스님이 주주 스님이셔? 경륜 스님이? 이제 오면 한강이 다 보이는 그 그쵸. 마루가 있어요.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거기를 좋아했어. 지환 씨가 한강 내다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어. 근데 지금 호칭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처음엔 지환이 학생, 지환이 학생. 그 다음에 이젠 예인 아빠, 예인이 아빠가 됐어요. 저는 성우라는 직업을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운명 같은 일이지만, 배우를 늘 생각했고, 어려서부터 이제 연극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연극을 하고. 근데 MBC 신인 아나운서 모집, 신인 무슨 미술 모집, 무슨 모집, 엔지니어 모집, 그랬더니 탤런트 모집이 있나 했더니 신인 성우 모집 끝. 왜 탤런트 모집이 없나? 방송사 시험이 어떤 건지 경험 삼아 시험을 본다고 시험 본 게 성우 시험이었고 붙었어요. 합격을 했는데 MBC 합격을 한 게 아니라 MBC 아카데미, 그때는 MBC 방송문화원이라는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모 한 분, 삼촌 둘이 150만 원을 해주셨는데 그 돈으로 거기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합격했다고 아무튼 그냥 거기다 내버리고 거길 다닌 거죠. 거길 다니고 6개월 만에 시험을 다시 이제 MBC 공채 시험을 봤는데, 거길 다녀서 그래도 많이 거기서 성우라는 게 뭔지 배웠고 시험을 보고, 시험이 있자마자 선배 몰래 봤어요. 선배들한테 걸리면 혼나요. 야단 맞아요. 그 시험을 보고 1차에 떨어지고 또 1차에 떨어지고 1차에 떨어지고 사진 전형에서 4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성우로 조금 더 매진하고 그러면
어쨌든 들어왔으니. 최대 강점보다 최대 약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데, 최대 약점은 뭐냐면 성우인데 목소리가 안 좋아. 평범해. 그 제가 성우 시험 보러 갔을 때도 들어가서 뭐 그 원서 쓰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풀 좀 빌려주세요. 가위는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틈바구니. 저는 풀이요? 목소리 좋은 개성이 강한 분들보다 개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장르를 해도 표가 별로 안 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약점이자 강점은 목소리가 독특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배역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뭐 그의 고민은? 근데 사실 들어보면 똑같은 목소리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조금 다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연구와 노력의 결과겠네요. 꾸준히 제일 큰 극복하려고 하는. 제일 큰 장점은 노력이에요. 노력하는 것만큼은, 다른 건 다 제가 겸손한데 노력하는 것만큼은 정말 자신을 누구한테도 안 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어떤 상황이 돼도. 목소리도 그렇고 또 뭐 특이한 점도 없고 남들처럼 순발력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게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노력을 하게 됐고, 그래서 노력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덮어가면서 상쇄시키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연극하는 건 7월 21일은 홍성에서 하고요, 30날은 경주에서 하고 9월이 되면 과천으로 와요. 서울에서 할 때는 또 스님들 제가 초대를 할게요. 속에 담아둔 말이 제 명함에도 있었지만 마부작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멈추지 않으면 언젠간 된다. 근데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요. 그 뭔가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집사람하고. 너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뭔가 자꾸 꼼씩꼼씩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감사드리고, 힘든 시절도 있었고 스님도 잘 알고 계시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원망해보고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효자예요. 네, 아버지한테도 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보셨어요. 굉장한 효자예요. 그냥 효자가 아니라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 부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네. 뭐 그게 정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인데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것도 두 분이 안 맞잖아. 또 그렇게 재결합을 오랜만에 하셨으니까 티격태격 하시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프신데 제가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짜증을 냈더니 아버지가 버럭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저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놓였던 것 같아요.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통풍화절 때문에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아버지가 그걸 부축을 못했다고, 엄마 넘어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막 우시는 거야, 아버지가. 제가 속으로 그랬죠. 옛날에 좀 잘하지.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힘들다고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이런 원망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웃지 않아봤다면, 한 번이라도 웃지 못했다면 부모님을 원망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즐거워서 웃은 적이 있다면 부모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뭐 예인이 압박이 되지만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요. 본인 노력이 굉장했겠지만 이건 뭐 누가 뭐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노력해서 된 거고 잘 커져서 고맙죠. 경륜 스님은 이제 제가 아기 때부터 쭉 봐오셨던 분이니까 전 제가 가장 뿌듯할 때가 스스로가 누가 뭐 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게 들어오지도 않지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성우지만 MC도 보고 있고 연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해서 유재석 씨가 한가한 거 아니잖아요. 방송이라는 데를 에버랜드라고, 저는 예술활동을 에버랜드라고 치면 에버랜드에 문이 많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있고
여러 가지 문들에 또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자유이용권도 있고 뭣도 있고. 방송사를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공채를 통과해서 방송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일단 에버랜드에 입장권을 사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왔으면 사파리가 없어졌어. 그럼 에버랜드 망한 건가요? 사파리 공사를 해서 문을 닫아. 에버랜드 문 닫아야 되나요? 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어. 더빙 프로가 없어졌어. 이런 것들이 잠시 롤러코스터가 휴장을 하고 사파리가 휴장을 하고 있고 회전목마가 휴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일이 줄어든다라는 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전 만약에 일이 줄어들고 뭐 한다면 찾아갈 거예요. 경륜 스님한테 와서 떼를 써도 돼요. 와서 떼를 부리고 스님 저 불교 방송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준비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다라면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불안 같은 거에선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이죠. 어렵죠. 힘내세요라는 말 대신 뭔가를 하세요. 뭔가를 하세요. 직업이나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장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여기라 제가 좀 더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정말 아니할 말로, 못할 말로 마포대교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 도착한 데가 여기였어요. 석불사였어요. 향냄새를 맡으면 좋아. 꼬마 자동차 붕붕이가 꽃냄새를 맡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저는 안지환이 향냄새만 맡으면 힘이 나나 봐요. 향냄새 맡으면 좋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그 아들이 제 친구가 있었는데 생일이면 와가지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전 그게 절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애한테도 그런 걸 강요 안 하고 와이프한테도 그런 거 강요 안 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면 와, 불편하면 오지 말고, 그런 생각인데 다행히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불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힐링이라고까지 표현할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남의 말 사흘 못 간다라는 어머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난 절에 갈 수 있어. 그냥 절에 가면 뭔가 이렇게 샤워하고 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개운하게, 홀가분하게. 전화 받는 순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나이에. 올해 초 성우 안지환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석불사 극락전에 모시며 극락왕생을 늘 빌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 짓던 아들입니다. 효심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예능과 CF,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우 안지환. 입담 좋은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면모도 있었습니다. 최정상급 방송인이 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우 안지환.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언제나 불교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